여러분, 강아지처럼 순하고 귀여운 남자가 사실은 다른 학교를 휘어잡는 싸움장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를 지켜주겠다며 다른 사람이 채갈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주먹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죠. 오만하고 거만한 눈빛.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착한 척했겠다. 싸움 잘해? 좋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노래하게 만들어주겠어? 저는 갓 전학 온 제 짝꿍, 그림처럼 청초하고 잘생긴 서지안에게 오랫동안 남몰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체육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계단에서 붙잡았죠. 얘야, 짝꿍. 허리 좀 보자.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시선을 아래로 내려 제 허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 진짜. 내 허리 말이야. 내 허리 말고. 저는 최대한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를 쏘아붙였죠. 제 위협이 통했던 걸까요?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순하게 생겨서는?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서우면 안 돼? 저는 즉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위협을 담아서요. 안 보여주면 내가 더 무서워질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는 몹시 괴롭힘당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귓불이 살짝 붉어진 채 옷자락을 쥔 손으로 옷을 올릴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에 제 속이 다 타들어갔죠.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자. 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셔츠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하얗고 탄탄한 복근이 드러났죠.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붉어진 눈꼬리로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세상에. 저 변태 아니에요? 그냥 농구하다가 다친 것 같아서 직접 약을 발라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제 진짜 의도를 알게 된 서지아는 눈을 살짝 내리깔더니 나지막이 한숨을 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어딘가 실망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저는 그의 셔츠를 걷어 올려 붉게 상처가 난 부위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연고를 짜서 상처 위에 부드럽게 발라주었죠. 그의 피부는 정말 고왔습니다. 희고 매끄러운 게 보면 볼수록 청초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그 피부를 가볍게 2번 꼬집었습니다. 서지안의 몸이 살짝 굳더니 그의 눈에는 금세 옅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귓불은 새빨개졌고 입술은 긴장한 듯 살짝 앙다물었죠. 젠장. 완벽하게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저는 작게 헛기침을 하며 계속해서 올곧은 소녀인 척 연기했습니다. 약을 다 바르고 나서 습관적으로 그의 배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치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즉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지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 쯧, 남자애가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니 제가 보듬어줘야죠. 오후에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당에 들어섰을 때 뒷자리는 거의 꽉 차 있었죠. 그때 통로 바로 옆에 앉은 서지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작게 물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어? 서지안의 귓가가 서서히 붉게 물들더니 제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치도록 귀여웠죠. 저는 그를 놀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자를 쫓아다닐 땐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다가가야 한다던 엄마의 말씀을 저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거든요. 그의 옆자리에 앉아 팔을 괸 채 그의 옆모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얇은 속눈썹이 아래로 드리워지고 귓불에는 아직 붉은 기가 남아있었죠. 그때 제 옆에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나, 옆자리 비었어. 나 앉아도 될까? 저는 게으르게 턱을 괸 채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강연 하나 들으면서 책은 뭐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왔는지. 서울대라도 갈 셈인가? 제가 눈독 들인 남자에게 함부로 넘볼 생각 마. 김수진은 책 더미를 꽉 껴안고는 저를 흘겨보더니 제 말을 못 들은 척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하나. 내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얘야, 얜 내 거야. 우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알아들었니? 김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아직 사귀지도 않잖아. 하율, 넌 그냥 짝꿍일 뿐이면서. 이건 지한이의 교우 관계를 제한하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지한의 옷깃을 잡아당겨 제 쪽으로 끌어당겼죠. 그의 몸에서 풍기는 옅은 햇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뺨의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췄습니다. 먼저 찜부터 해놓고 봐야죠. 그러고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응무나 지금 얘 교우 관계 제한하는 거 맞아. 멍하니 굳어버린 서지한의 눈빛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를 부추겼습니다. 자기야, 직접 말해줘. 내가 자기 관리하는 거 좋아, 싫어? 서지한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몹시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김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고개를 숙인 채 책을 안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서지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짝꿍, 아주 잘했어. 내 체면을 제대로 세워줬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무의식 중에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얀 얼굴이 마치 분홍빛 파우더를 바른 것처럼 물들었죠. 젠장. 조만간 이 작은 짝꿍을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 연사는 유명 기업가인 하승조 회장이었습니다. 강의가 너무 지루해서 저는 턱을 괜 채 서지한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눈썹을 덮고 있었고 빛나는 눈은 강단을 향해 있었죠. 오뚝한 콧날, 아름다운 얇은 입술은 살짝 다물려 있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시선이 제 시선을 피했고 얼굴에는 두 줄기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유라. 그만 좀 쳐다봐, 응. 강단에서는 하승조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고르게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루해 미칠 지경이었죠. 저는 손을 뻗어 꽉 쥔 그의 손가락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방긋 웃으며 그를 쳐다봤죠. 왜 자꾸 내 손만 잡아? 내 짝꿍은 여기 있는데. 내 손 잡아.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강의나 들어. 내 손 잡고 싶으면 나랑 같은 대학에 가. 서지하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전교 1등 수준은 아니었지만 우리 대일고에서 상위 10위권에 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실력이었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의식적으로 제게 계속 공부하라고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넓은 강당에는 우리 학년 800여 명의 학생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강단 위 하승조 회장의 시선이 저희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갑자기 질문 시간을 시작했죠. 7번째 줄, 12번과 13번 자리에 앉은 학생. 무슨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이 강연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독려하는 것이었기에 하승조 회장은 자신의 맨손 창업 신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초청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 없이 여전히 서지한만 쳐다보고 있었죠. 결국 그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부르는 거야? 강단 위 하승조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위의 중년 남성과 마주보며 게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회장님 사윗감 고르고 있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뒤에서 졸고 있던 제 절친 민준이마저 깜짝 놀랍게서는 제 허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얘야, 너 미쳤냐? 여기가 집 안방인 줄 알아? 그렇게 막말하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부모님 호출당하고 싶어? 저는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기 강단 위에 서 계시잖아. 교장 선생님이 정 부모님을 부르고 싶으시면 우리 아빠 좀 불러달라고 해. 강단 위 하승조 회장의 시선이 저와 서지한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했죠. 왠지 그가 서지한을 아주 오랫동안 쳐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하씨 집안 딸내미답군. 선은 알아서 잘 지키도록. 강연회 사건 이후 저와 서지한의 이야기는 온 학교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제가 직접 나서서 그의 주변 도화, 즉 이성들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학교 전체는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 기업가 하승조 회장이 바로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서지한은 외부의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낯선 사람이 서지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앞자리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제 책상에 팔을 걸치고 앉아 여전히 밖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대장. 서지한 불러낸 놈, 낯이 익은데? 누군지 알아? 저도 궁금했습니다. 서지한은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주변의 이성들은 모두 제가 깨끗이 정리했거든요. 제 친구들마저 저 때문에 그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헐, 저놈 명성고 짱 아니야? 몇 달 전에 짱 먹었다고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셔틀이었다던데. 짱이라고. 저는 분노에 차 책상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젠장. 감히 누가 내 사람을 건드려. 복도 끝에서 마침내 그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놈이 흥분해서 서지한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다른 남학생도 한 명 있었죠. 집단 괴롭힘. 학교 폭력. 감히 우리 학교까지 와서 내 사람을 건드려? 저는 즉시 빛의 속도로 달려가 보호 본능을 발휘하며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놀란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서지한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주먹을 맞은 놈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스포츠 머리에 옆에 있던 놈은 노란 머리였죠. 아까 서지한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던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놈이었습니다. 저는 서지한을 제 등 뒤로 끌어당기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명성고 놈들, 누굴 괴롭히든 상관없는데 감히 우리 학교까지 와서 시비야? 두 놈은 멍한 표정으로 서지한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노란 머리가 더듬거리더니 갑자기 겁에 질린 눈으로 입을 꾹 다물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짝꿍은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할 정도로 연약해서 나조차도 무섭게 하기가 조심스러워. 다음에 또 얘 괴롭히는 거 내 눈에 띄면 머리통을 박살 내버릴 줄 알아. 스포츠 머리가 힘겹게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약. 노란 머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 그때 서지한이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방금 쟤들이 나 무섭게 했어. 내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두 놈의 험상궂은 눈에 기묘한 억울함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그들을 노려본 뒤 서지한을 데리고 교실로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에 저는 뒤돌아 그들을 쏘아보며 목에 손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살벌한 눈빛으로요. 저는 서지안에게 진지하게 가르쳤습니다. 나 빼고 양아치 중에 좋은 놈은 하나도 없어. 알았지? 서지안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앞으로 양아치 만나면 바보같이 맞서지 마. 만약 내가 옆에 없으면 어떡해?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맹세처럼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그럼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저는 빙그레 웃으며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다. 복도에서는 방금 도망치던 두 놈이 아래층에서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희가 있는 곳을 올려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거의 손까지 흔들 기세였죠. 저는 살기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서지안의 손을 꽉 잡고 그를 끌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당부했죠. 쟤들이랑 놀지 마. 딱 봐도 좋은 애들 아니잖아.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서지안은 그 두 놈 쪽을 힐끗 본 것 같았지만 금세 시선을 거두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응, 내 말 다 들을게.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짝꿍, 너무 착하잖아. 역시 사람은 순한 강아지 같은 매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상처받은 건 우리 형제인데. 하유라, 우리 공부 제대로 하면 안 될까? 서지안의 순수하고 죄 없는 눈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문제집 2권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책상 위는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교과서 몇 권이 전부였죠. 제가 게으르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앞에 앉은 민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뭐? 동생, 너가니 배 밖으로 나왔냐? 감히 우리 대장한테 공부하라고? 예, 책만 펴면 자는 거 몰라? 교과서만 보고 강의만 들으면 바로 잠든다고. 그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콩 쥐어박았습니다. 자꾸 내 흑역사 들출래?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가서 너 키 180 아니고 175라고 다 말해버린다. 민준이의 눈이 즉시 동그래지더니 황급히 손을 뻗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쳐내기도 전에 옆에서 다른 손이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서러움으로 가득 찼죠. 이야,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감싸주네.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일부러 과시하듯 서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짝꿍이 나를 제일 아끼거든? 너 같은 솔로 걔랑은 다르지. 그 여자애가 널 받아줄지도 미지수고. 민준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나 우는 거 보고 싶냐? 나 진짜 운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마자 원망 가득한 서지안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원래도 가녀린 짝꿍이 지금은 제 손을 꽉 쥔 채 마치 눈앞에서 배신당한 쓰레기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살짝 상처받은 듯 했습니다. 나만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의 서운한 모습에 제 마음이 즉시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맞아. 난 우리 짝꿍만 좋아해. 그 부드러운 감촉에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1고에서 저는 보기 드문 괴짜였습니다. 규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여학생이었죠.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게 잘해주었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남학생들은 제가 너무 드세서 나중에 시집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즉시 웃으며 그들의 얼굴에 주먹을 한 방씩 날려주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것이라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엄마가 저와 아빠를 떠난 후부터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생각에 잠겼다가 감정이 살짝 변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서지안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상해줄까?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랑 같이 공부하자. 누군가 그 순수하고 불쌍한 강아지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전교 1등 하면 나랑 같이 제대로 공부해 줄 거야? 아니면 사실 너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젠장. 나 중학교 때 수석으로 이 학교 들어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해? 하면 하지? 저는 그의 순진하고 멍해 보이는 눈이 살짝 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도 순진하고 멍청해 보였죠. 즉시 서지아는 저를 도서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1고 도서관은 매우 컸고 특히 자습실이 많았죠. 이틀 동안 저희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자습 시간에도요. 이틀 내내 공부했더니 머리가 윙윙거리고 뇌가 아팠습니다.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서지아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하루 종일 제게 풀 문제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왔을 때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크서클은 입가까지 내려올 기세였습니다. 민준이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대장, 너 이틀 동안 서지안이랑 뭘 한 거야? 너무 방종한 거 아니야? 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17만 5,175. 그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나 175.64거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냐? 저희 둘이 채 싸우기도 전에 서지안이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우리 자습실 가자. 여긴 공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민준이는 즉시 그 숨은 뜻을 알아차리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지난달 시험에서 내가 너보다 등수 높았거든? 뭐가 안 좋다는 거야? 저는 미색의 눈이 멀어 한 팔로 서지안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역시나 말랐지만 탄탄했죠. 그러고는 민준이를 돌아봤습니다. 나 우리 짝꿍 데리고 자습실 간다. 솔로 걔는 빠져. 하지만 막상 자습실에 들어가자 저는 의욕을 잃었습니다. 2년 넘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기초 지식만 조금 기억하고 있었죠. 서지아는 제 수준에 맞춰 문제집을 따로 만들어 주었고 그걸 풀게 했습니다. 꽤 순조롭게 풀렸죠. 얼마 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혼이 해방되어 도망치고만 싶었죠. 저는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짝꿍아, 나 특기 있는 거 알아? 뭔데? 나 드럼 잘 쳐. 신기하네. 나도 좀 치는데. 무슨 드럼 쳐? 저는 문제집을 덮었습니다. 거의 기진맥진할 뻔했죠. 나 후퇴 드럼 잘 쳐. 소리 엄청 크게 칠 수 있어? 저는 지쳐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문제아들은 도서관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뇌가 굳어버리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문제 풀라고 시키면 여기에 가둬두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또다시 그 부드러운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눈망울이 무척이나 순해 보였죠.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해서 나중에 같은 대학 가자. 응. 그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고 말할 때는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타입이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반대편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서지안이 시를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책을 덮기만 하면 시 한 편을 통째로 쓸 수 있었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릴 법한 양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베껴 쓴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이밀고 훔쳐보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춘강화액, 춘강화액, 정말 멋지다. 서지안의 펜촉이 멈칫했습니다. 유라, 그거 춘강화월야, 춘강화월야, 야. 저는 어색하게 코를 극적였습니다. 어쩐지 옛날 사람들 취향이 참 독특하다 싶었지. 시간은 그렇게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오, 제가 막 학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손에는 서지안이 내준 숙제를 들고 있었죠. 그때 두 여학생이 서둘러 제 옆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전학생, 이름이 서지안 맞지? 왜? 못 봤어. 걔 잡혔어. 다른 학교 양아치 몇 명이 불러내던데. 학교 뒤편 길로 가는 것 같았어. 어떻게? 그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두 여학생은 제잘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잘 됐네. 감히 내 짝꿍을 괴롭혀? 이제 죽었어.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는 기세등등하게 달려갔습니다. 금세 그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서지안은 차분하게 청백색 교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팔뚝은 탄탄했고 전혀 연약해 보이지 않았죠. 그의 발밑에는 한 놈이 밟혀 있었고 주위에는 6, 7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양아치처럼 보이는 두 놈이 서 있었는데 낯이 좀 익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맞고 쓰러진 놈이 내 짝꿍이 아니니까요. 주먹 한 방에 한 놈씩 쓰러뜨리고 남을 받고 서 있는 저 녀석이 바로 제 짝꿍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서지안은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는 허리를 살짝 숙여 발밑에 밟힌 놈의 머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 오만하고 거만한 눈빛, 그리고 살짝 드러난 희고 가는 허리는 예전에 제가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두 놈이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서지안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제 무표정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두 놈이 누구인지 기억해냈습니다. 예전에 서지안을 찾아왔던 민준이가 명성고 양아치라고 했던 놈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지안에게 아부하고 있었죠. 그는 깜짝 놀라 당황하더니 즉시 손을 놓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순하고 죄 없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숙제. 다 했어.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과 불안이 역력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제 교복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나 버리지 마, 응. 저는 손에 든 막대기를 빙빙 돌리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하, 서지한, 너 중국 변검술이라도 배웠냐? 연기 참 잘하네. 말을 마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속여?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착한 척. 싸움 잘해? 좋아. 아주 좋아. 교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2장 넘겼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서지안의 탄탄한 허리, 햇빛 아래 매끄러워 보이던 피부만 맴돌았습니다. 아니지. 나 변태 아니잖아.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코끝에 익숙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아마 서지안네 집 세제 냄새겠죠? 아주 기분 좋은 향기였습니다. 그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손가락을 빙빙 돌렸죠. 저는 못 본 척 계속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었습니다. 앞자리에 민준이가 고개를 돌려 저와 잡담을 하려다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장, 너 뭐해? 교과서 표지로 감싼 소설책 읽는 거 아니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연기는 그렇게 잘 못해서.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제 눈초리에 서지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고 억울한 표정이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죠. 아무리 바보 같은 민준이라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기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말을 하고는 몸을 돌려 다시 강의를 듣는 척했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서지안의 눈과 마주했습니다. 설명해봐. 왜 말이 없어? 아까 밖에서는 엄청 위풍당당하더만. 서지안은 입술을 꽉 다물고 조심스럽게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내가 내 말 듣기 싫어할까봐. 이 녀석 나를 정말 잘 아네. 내가 이미 계단을 놔줬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저는 항상 남자들의 수법을 배우기만 하면 분명 누군가는 나에게 빠져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 밖에 쓰레기 같은 남자들과 지루한 녀석들처럼 저 역시 충성스러운 팬이 꽤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남자 흉내를 내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었죠. 서지안은 입술을 오므리더니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일부러 속인 게 아닌데 속였다. 공부 잘하는 명성고 짱이 데일고엔 왜 온 건데?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너보다 약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왔어.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가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지? 아버지는 제가 엄마를 떠나보낸 후 저를 매우 아껴주셨습니다. 항상 제 미래를 조용히 준비해 주셨죠. 제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다른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저 제가 나중에 잘 살기만을 바라셨죠. 지난 한 달여간의 제 변화는 마침내 아버지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물으셨습니다. 유라, 연애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지안과의 오해가 풀린 후 저는 그가 사실 계속 연기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그는 제 옆에 있는 방식에 익숙해진 것 같았죠. 매번 제가 놀릴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외모가 여전히 훌륭하고 이번 달 시험에서 정말로 전교 1등을 한 것을 보고 저는 그에게 계단을 놓아주었고 그는 순순히 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들추지 않았죠. 민준이마저도 그가 너무 변태 같다며 이번에 폭발하기 위해 실력을 숨긴 게 아니냐고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같은 대학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원칙을 정했죠. 싸우지 않기. 저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기, 계속 내가 보호하게 두기. 주말,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탐색하는 듯한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유라, 갑자기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짝꿍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같은 대학 가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근데 그 녀석, 수능 전까지는 너랑 연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지안이 그 말을 한 걸 어떻게 아시지? 맞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었죠. 저도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모르는 척하셨습니다. 아빠 몰라. 그냥 짐작해본 거야?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에 갇혀 사는 것 같아서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유라. 내 엄마, 그 사람은? 제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마음속의 아픔을 억누르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아빠, 저 다 알아요.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마치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반복해서 손을 닦으셨습니다. 항상 모든 크고 작은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시던 중년의 남성이 지금은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평생 너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내 엄마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무척이나 늙어 보이셨습니다. 예전에 제 성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그때는 부모님 사이도 아주 좋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 학업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그날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해득실을 잘 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부모님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엄마는 제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합격했는지 알 기회도 없었고 제가 그때 시수석으로 대1고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제 성적이 곤두박질 쳤을 때도 학교에서는 저를 우등반에서 내쫓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엄마와 조금 더 시간을 보냈더라면, 엄마가 물건을 사러 나가시게 두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나와 함께 학교를 선택하러 가셨더라면, 내가 조금만 덜 독립적이었더라면 엄마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을까? 그 시간 동안 저는 항상 불안에 떨었고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울부짖거나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죠. 베개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의 성을 따라 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승조 회장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제가 다시 일어선 것은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엄마는 저와 16년을 함께했지만 아버지는 평생의 청춘을 엄마와 함께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까요? 단지 제가 몰랐던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강해졌고 아버지는 저를 위해 강해지셨습니다. 3년간 모든 것을 숨기고 모든 것이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이 장막을 걷어내고 보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엄마가 남긴 어둠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기 전 아버지는 말씀하시려다 마셨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왜요? 그 서시성을 가진 친구 말이다. 사실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구나. 아빠가 그 녀석 인성은 검증했다. 어제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단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서지안이 그렇게 깊이 숨기고 있었다니? 비밀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았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죠. 1학년 말 모의고사가 되어서야 아버지가 저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시면서 그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때서야 그가 오랫동안 저를 남몰래 지켜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3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첫째, 제 삶에 영향을 주지 말 것. 둘째, 저를 조기 연애로 이끌지 말 것. 셋째, 두 사람이 같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야 비로소 교제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서지안이 그토록 끈질기게 제게 공부하라고 하고 제 곁에 있으려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서지안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죠. 우리 자리는 교실 가장 안쪽, 창가 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동장에 푸른 나무 그늘을 볼 수 있었죠. 그는 턱을 괜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한 강아지 같은 눈이 살짝 아래로 향해 있었고 햇살이 그의 뺨에 옅은 금빛을 드리웠습니다. 짙은 속눈썹은 투명해 보였죠.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솔직해지기로 했죠? 저는 얼굴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제 취향인 사람을 만나면 납치해서라도 곁에 두고 싶었죠. 다행히 서지안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뒤에 있을 테니까요. 짝꿍아, 나 기다렸어?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즉시 다가가 한 손으로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그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자 저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쪽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죠. 다행히 이때 교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쪽 상황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의 하얗던 귓불이 투명해질 정도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니 나지막이 긍하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공부는 무슨. 당장 열심히 공부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해야겠어요. 쉬는 시간에 누가 저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진통제를 먹고 나서 학교 뒤편 거리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죠? 맞은편에는 노란 머리의 직업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나중에 제 험담을 하고 다녔고 심지어 엄마까지 욕보였습니다. 이 원한은 단단히 맺혔죠. 제가 달려들어 두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갑자기 허리를 단단한 손이 꽉 감쌌고 온몸이 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익숙한 숨결이 덮쳐왔습니다. 서지한. 내가 왜 여기 있어? 그가 이렇게 험악한 표정을 짓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남자친구인 척하더니 지금은 눈빛이 가라앉아 마치 껍질을 찢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는 제 이름 전체를 불렀습니다. 하율.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저는 죄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진통제 먹었어. 걱정 마, 약효 있을 때 빨리 끝내고 올게. 제가 뛰쳐나가려 할 때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선 내 놈을 쳐다봤습니다. 모두 노란 머리에 쫄따구들이었죠. 저에게 여러 번 맞고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체면을 구겼다며 다음번에는 꼭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웃겨 죽겠네.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서지안을 쫓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안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고작 이 내 놈뿐이야? 서지안은 저를 옆으로 끌어당겨 제 옷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 내가 할게. 그러고는 태연하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구나. 내 앞에서는 순한 강아지, 남 앞에서는 학교장,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유혹적인 늑대. 지난번에 서지안에게 속았을 때는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 볼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벽에 기대어 여유롭게 저쪽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가끔은 효과음을 섞어 논평도 했죠. 아, 너무 처참하다. 우리 짝꿍, 나보다 손이 더 맵네. 노란 머리는 심지어 제게 달려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서지안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놀란 눈빛 속에서 저는 그의 뺨에 쪽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좋아. 저 녀석 표정 좀 봐. 지금 연타 공격 맞았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걔가 죽었을 때 죄 없는 커플은 하나도 없다더니.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가족 험담하는 거 들리면 그때는 누가 진짜 죽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죠. 서지안이 아버지와 약속하지 않았나요? 조기 연애 금지, 저를 망치지 않기, 그리고 저와 함께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는 바꿀 수 없겠네요.
그럼 저는 일부러 오글거리는 말로 그를 놀려주기로 했습니다. 짝꿍아, 눈빛은 거짓말 못해. 너 지금 나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 맞지? 그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저항하지 마. 용기를 내어 널 가질 기회를 줄게. 가져. 그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유라.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가야 해. 저는 거의 웃음을 참지 못할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죠. 짝꿍아, 밀당은 한 번만 통하는 거야. 놓치면 이 누나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우리 책상에 등을 기댄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살려줘. 나 오글거려서 숨 막혀 죽겠어. 대장, 너 진짜 느끼하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75, 175, 175. 민준이는 이를 갈며 덧붙였습니다. 나 175.46이라고. 어라. 지난번보다 작아졌네. 쪼그라들었냐? 민준이는 쓴웃음을 삼키며 조용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마저도 제 오글거리는 말투를 알아차렸는데 서지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졌고 불안하고 당황한 눈빛은 마치 버려지기 직전의 강아지 같았죠. 그는 제 옆에서 불쌍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버리지 마, 응. 우리 같이 대학 합격하면 그때 내가 너 쫓아다닐게. 안 돼. 저는 그가 거의 울기 직전이라고 느꼈습니다. 시끄러운 교실을 훑어보니 아직 수업 시작 전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잡아 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음이 점차 차단되는 아래층 벽 모퉁이로 그를 이끌었죠. 마치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벽을 짚어 저와 벽 사이에 그를 가뒀습니다. 그의 약간 당황한 모습, 아래로 향한 강아지 같은 눈, 게으르고 순수한 모습이 극에 달했죠. 저는 그의 턱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 버릴까 봐 무서워?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퍼 보였죠? 지금 내가 내 남자친구가 되면 너희 아빠한테 말 안 할 수 있어? 뭐라고? 그가 아버지께 이르지는 않겠지만 방금 놓치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제 말에 완전히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짝꿍아, 지금 너 너무 귀여워. 하지만 다행히 너도 아주 잘났어. 너를 괴롭힐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는 죽을 만큼 순종적으로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응, 나 너한테만 괴롭힘 당할게. 더는 못 참겠어. 더는 못 참겠다고. 저는 즉시 발끝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먼저 도장부터 찍어놓고. 같이 대학 합격하면 그때 내 여자친구가 될지 말지 결정할게. 그는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죠. 좋아. 그럼 다른 생각하지 마.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전에 공부를 게을리했을 뿐이죠. 이제 공부하고 싶어졌으니 당연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엄마만이 영원히 과거에 멈춰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 서지한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다고.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 저와 서지한은 교실, 도서관, 집, 세 곳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학업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서지한은 여전히 전교 1등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는 성적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제 곁에 있기 위해서였죠. 그 후 그는 이 등수를 이용해 처음으로 제가 공부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심지어 한 번은 제가 그와 함께 공동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으로 제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붙잡으려 애썼고 항상 저를 격려하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가 기대했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시험장에서 저는 의외로 자신이 매우 침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게다가 서지안이 밤낮으로 제 복습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고 하나하나의 실수를 설명해 주었으며 심지어 예상 문제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 이미 풀어본 것들이었습니다. 풀이법을 잊지 않았죠? 즉시 펜을 들고 연습장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마지막 시험 과목인 영어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학 감각과 어휘력 모두 기대에 부응했죠. 시험장을 나올 때 저는 서지안을 보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죠. 햇살이 푸른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학교 정문 앞 나무 아래에서 엄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단지 엄마만 없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역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를 보러 오셨나 봅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지안을 지나쳐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서지안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안 사귈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와 함께 같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서지안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동생들은 그 소식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형님, 드디어 시집 가시네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마지못해 거두어 주지. 말을 마치고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지안과 함께 있을 때 그는 항상 제가 놀리는 바람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날수록 서지안이 발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길 한가운데서 그의 입꼬리에 키스했습니다. 그는 굳어버렸고 눈은 점점 촉촉해졌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네. 길고 긴 나날들, 마침내 저는 삶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외전. 서지한, 오늘 그 여자애 어떻게 거절했어? 저와 서지안은 함께 서울로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둘 다 내륙 출신이라 나중에 함께 해안을 따라 여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표가 달라서 둘 다 점점 바빠졌습니다. 저녁에만 잠깐 만날 수 있었죠. 그때 서지안은 몹시 억울해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심지어 제 품에 파고들어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며 밖에서 같이 살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죠. 귀여워 죽겠네. 미색이 사람을 망친다더니.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나니 정말 좋았습니다. 서지안이 제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돌봐주었고 계속해서 메뉴를 바꿔가며 요리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5kg이나 쪘습니다. 다행히 옷 입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현모양처 남편을 보며 궁금해서 한마디 물었습니다. 서지안은 잠시 멈칫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나.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여자애가 제게 직접 말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서지안에게 임자가 있는 줄 모르고 용감하게 대시했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그 여자애는 우연히 저와 알게 되었는데 성격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농담처럼 들려주었죠. 그날 서지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위해 정관수술도 했고요. 아니, 누가 거기까지 물어봤냐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가 제 등 뒤에서 몰래 정관수술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요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이리 와봐. 그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식탁에 놓고 순순히 다가와 제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입을 맞췄습니다. 착하다. 우리 자기. 귀엽고 착한 건 바로 누나가 뽀뽀해주라고 있는 거야? 제가 많이 칭찬해주자 그는 여전히 조금 부끄러워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밥 다 먹었네? 그럼 이제 다른 거 먹어도 돼?